대해서 좀 얘기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천 대진조합 대의원 권연아입니다. 저희가 총회를 조금 앞두고 있는데 안건이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조금 조합원들도 그렇고 대의원들도 그렇고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면조사에 대한 건인데 제가 알기로는 성면조사는 시공사와의 계약, 도급계약서에도 포함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전조사 개념 없이 그냥 성면조사와 해체와 철거는 모두 시공사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어차피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미 알고 오신 것 같고요. 도시정법 29조 제9항에 의하면 시공자와의 계약에 포함할 때 철거에 관한 사항을 시공자와의 계약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원래 2010년 7월 16일자 개정에서 개정된 내용인데요. 자꾸 조합들이 이 성면은 시공사 그 철거라는 것 자체가 성면 같은 경우는 철거의 하나의 성분이 성면이냐 아니면 일반 폐콘크리트냐 목재냐 뭐 여러 가지 구성 성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철거 속에는 심지어는 뭐 나무를 철거하기도 하고 살아있는 나무를 철거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철거의 성분을 따진 것인데 성면은 따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계속 따로 분리하니까 2018년 2월 9일날 법을 개정해서 가로 열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때 성면 조사가 포함되어 버렸어요. 아예 성면 조사와 해체 제거를 포함한다 가로 닫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혹자들은 이제부터만 성면을 제기하면 된다는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다만 성면 조사는 그때부터 들어가면 맞아요. 그러나 조사와 분명히 철거는 다른데 그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러나 어쩌든지 근데 여러분 조합 같은 경우는 희한한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정비사업 제가 저한테 주신 계약서를 보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성면 조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정비사업 조합의 계약이. 그러면 도시정법 위반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면 조사 업체를 별도로 선정했다. 라고 하는데 조사의 근거가 사전조사여서 그렇다.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놈이 사람을 속일 때 모든 성면 조사는 사전조사입니다. 그렇죠. 사전이란 말은 그냥 그 뭐랄까 의미가 조사라는 거는 뭐냐면 철거에 앞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조사예요. 철거를 해버리면 이미 성면이 들어있으면 성면에 먼지가 흩날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철거에 앞서서 한다라는 의미로 조사는 당연히 먼저 하는 건데 그래서 좀 더 의미를 명확하게 해서 사전조사 이러는 거고 이미 철거를 해버렸는데 사후조사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성면이 없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조사를 해요? 네. 그래서 왜 사전조사를 그러면 해야 되느냐? 성면이 전체 건축물 함유량의 1% 미만이면 분리배출 안 해도 돼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려면 이거를 그냥 일반 철거업체가 해야 되느냐? 1% 이상이 넘으면 성면 업체를 따로 분리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성면 철거가 먼저 성면을 철거해내고 물론 일반 철거에서도 거의 성면 철거 면허를 갖고 있지만 뭐 설사 성면 철거 면허가 없다 그러면 별도의 성면 철거 업체를 불러서 면허 있는 사람을 불러서 성면을 먼저 털어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 철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거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은 맞고 그래서 사전조사예요. 그러니까 사전조사 의미가 시공사가 하기 전에 내가 해야 되는 사전조사가 이거는 뭐 말장난을 하자는 건지 누구를 아무리 조합원을 속인다고 해도 그렇게 말장난으로 속이면 안 되고 이런 경우는 그러면 도시정비법 위반에 일단은 시공자와의 계약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면조사는 따로 빼냈다라고 하면 자 뭐가 될까요? 업무상 배임죄가 명백하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로 인해서 이게 만약에 5천만 원이다 이러면 시공사는 여기서 해버렸기 때문에 성면조사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시공사에게 제공하고 조합에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라고 하는 배임죄 구성 요건에 똑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강행하거나 실제로 지급이 되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형사사건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진술도 저를 참고인으로 부르면 제가 가서 멋지게 진술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입찰 업체를 선정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선정만 해서는 물론 배임 미수도 있을 수 있는데 선정만 한 상태에서는 저희가 돈이 실질적으로 지급이 돼서 기수에 이르르면 약금이든 뭐든 기수에 이르르면 그때는 형사고소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고소 처명은 업무상 배임으로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조사는
사전이란 말이 숨겨진 것이지 네. 다 사전조사입니다. 네, 사후조사라는 말은 네, 없어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작물 철거라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 뭐 도시가스, 그다음에 통신시설, 전기까지 제가 알기로는 시설 건립권자들이 그거는 다 단전 폐쇄, 폐공까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영역은 철거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시공사인 하나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용역업체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 전혀요. 제 카페 보시죠. 네. 제 카페 보시면 제가 강조하는 게 그게 설거냐 아니냐의 문제를 가지고 초보자들은 이게 철거인데 철거에 포함해야 된다라고 해서 고소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무혐의 나요. 그게 아니라 이 지작물 철거라는 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는 지작물 철거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막 하니까 제가 계속해서 그걸 떠들어댔더니 이제는 모든 업체들이 철거라는 말을 안 쓰고 폐전, 폐관 이렇게 업무를 바꿨어요. 말을 다. 하도 그건 제가 떠들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폐전, 폐관은 맞아요. 근데 그것은 원인자 부담금을 가지고 시설관리권자, 즉 한국전력, 전기는, 그 다음에 통신은 각 통신사, 그 다음에 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가스는 가스사업소, 각 지역별 가스사업자가 하는데 폐전, 단전이나 그 폐관 업무를 해요. 폐전, 폐관 업무를 하고 나면 거기다 돈을 주고 나면 수도만 공짜로 폐관 비용만 부담하고 나머지들은 거기 잔존 가치를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건 고철로 이제 어차피 조합 소유가 된 거예요. 폐전선, 그 다음에 무슨 뭐 폐가스관 이런 건 다 조합 소유가 돼 있고 전기는 어차피 근데 전봇대나 전기 같은 경우는 다 한전이 이사를 해버렸기 때문에 공사비를 받고 가져가기 때문에 안 남아 있고 다만 옥내 배선은 남아 있겠죠. 전기도 그렇죠? 옥내 배선 그거는 한전이 철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누가 하느냐? 여러분 조합이 선정한 업체가 이걸 안 해요. 이걸 하려면 자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물 멀쩡하게 나오고 철거업체가 오면 건물을 뜯어 부실 텐데 수도관이나 가스관만 거기서 뽑아낸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어떤 미친놈이 그냥 원철거업체가 두드러 패면 다 그냥 그 튀어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업체는 만약에 이 업체가 철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그러면 너 고철판 게 있어야 돼요. 전기 폐전선을 팔았을 것이고 자 수도관 못 쓰게 된 거 팔았을 거 아니에요. 가스관 팔았을 거 아닙니까? 통신선도 팔았을 거 아니에요. 옥내에 있는 거는 구리선이니까 그거다 구리가 비싸요? 그건 없어요. 그러면 누가 팔았느냐? 철거업체가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작업도 철거업체가 해요. 그것을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지 폐전 폐관 업무는 어차피 시설관리권자가 해요. 그래서 그런데 폐전 폐관이라고 바꾸고 이사를 바꾸고 그래서 이 부분도 명백하게 나중에 실제로 계약이 체결이 되고 총회를 거쳐서 체결이 되고 하면 지금 제가 여러 군데 조합을 그 문제로 수사를 하고 있고 하니까 저한테 오시면 역시 제가 도와드릴 수 있고 각 시설 관리권자한테 여러분 조합도 스스로 제가 그 질의서들을 제 카페에 양식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질의서를 하면 아주 멋지게 질의가 와요. 물론 무성역이 오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해서 명백하게 질의를 받아서 우리 주안의 모 구역 같은 경우는 금액이 커서 곧바로 인천지경으로 가져가더만요. 인천 경찰서에다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참고인 조사 필요하냐 그러니까 너무 질의 응답서가 잘 돼 있어서 현재로서는 참고인 조사 필요 없습니다. 제가 설명해 주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자기들 나름대로 해보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합도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고 하면 뭐 철거에 관한 문제가 아니니까 오시면 하고 그 다음에 그 내부는 철거 업체가 하는 것이지 이 업체가 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려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건물 속에서 어떻게 건물 안 부시고 수도가만 하고 저기만 뽑아내겠어요. 너무 힘들어 못 뽑아내요. 땅 속에 있는 거 파내야 되고 포크레인 갖고 그거 막 파내요. 철거 업체 어차피 파낼 텐데.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시설 건립권자들하고 제가 그렇습니다. 통화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 주장을 하시니까 좀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 판결 경정하는 것들을 변호사 위임료를 200만 원이나 주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를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뭐냐면 대의원회에 12월 18일 날 이 안건이 올라왔는데 나중에 봤더니 12월 4일 이미 처리를 하고서 저희한테 안 한 것처럼 안건을 올렸어요. 추후에 안건을 올린 것 같은 경우 모든 것은 이게 계약이 사실 이제 작은 비용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면 도시정법 위반 안 걸릴 거예요. 그런데 그 유명한 도시정비법에서 유명한 판결이 2009도 14296 그러니까 조합원 총회 의결사항인 경우에
법률에는 총회 의결 사항을 나열하고 있는데 의결 시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의결 시기는 2009도 14296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사전 의결이 원칙이고 추인은 하더라도 도시법 위반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병만 장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예산을 잡을 일이 아니고 예비비에 썼어요 라고 해버리면 예비비는 옛날에 의결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마 도시정법에 빠져나갈 텐데 뭐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이 모든 걸 의결하실 때 사전 의결이 원칙이라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 추인하면 보통 민법에서는 민법 133조인가요? 추인의 소급표가 인정되거든요. 근데 도시정비법에서는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만. 네, 그다음에 네 번째로 그 이주 종합 대책이라고 그래서 세입자 조사나 그다음에 이주 관리 용역이나 그다음에 범죄 예방 그다음에 일괄 명도 소송을 단체로 다 묶어서 한 11억의 입찰을 지금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조합원이 몇 명이죠? 저희가 340명입니다. 예. 네, 그런데 반 이상이 지금 살고 있고 반은 나가서 사는 상황인데 세입자 조사도 제가 알기로는 타 업체에서 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구청에 가서 할 때도 조합이 가서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거를 업체를 줘서 한다는 건 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도요. 네. 정말 누군지 모르지만 나쁜 조합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지금 먼저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세입자 조사 말씀하신 대로 제 카페에 자세히 소개해놨어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 세입자 조사 할 수 있는 사람들. 네. 그런데 일반 업체는 할 수 없고요, 물론. 네. 그리고 공부상 세입자가 문제이지 무단장은 보호대 상관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쫓기만 하면 되거든요. 주인들한테 물으면 제일 잘 알아요. 네. 조합원이 잘 알아요. 우리 집에 그럼요. 저희 친구가 한 놈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러니까 조합원이 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자기 거 자기가 해주면 되지만. 그런데 주민등록법에서는 조합은 못하지만 공익사업법 여러분 재개발이죠? 네네. 재건축입니까? 재건축이요. 공익사업법 8조에 의해서 그 요청하면 구청이 대부분 사업자 인가전에 세입자 조사를 일괄해서 해줘요. 그 전입세대 열람 네네. 해주면 근데 옛날에 어느 조합 보니까 조합이 그것을 지가 신청해갖고 일반 업체에다 그 자료를 줘서 그 리타이핑 다시 타이핑해갖고 영역 결과물로 보고하는 걸 봤어요. 정말 나쁜 놈이죠. 엄상 배임이고 정말로 안 해야 될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건 맞고요. 그러니까 세입자 조사도 그런 업체가 할 수 없고 왜냐하면 그냥 돌아다니면서 무대포라는 조사는 할 수 있지만 그건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공부상 전입이 돼야 보호를 할 것이야 말 것이야. 여러분 재건축이구만요. 재건축은 보호 대상도 별로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거 잘 나가요. 사업시에 인가 때 그냥 몇 세대가 있다 이런 것만 그 자료로 쓰긴 하는데 어차피 전입세대를 정확하게 조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주인들 얘기하면 다 나가게 돼 있어요. 명도 치면 돼요. 주인들한테 조합원들한테 본인들이 대부분 재건축은 1인 1세대가 많고 단독주택 재건축입니까? 저희 아니요. 아니잖아요. 아파트면 뭐 더더구나 한 집에 한 세대밖에 안 사니까 주인이 사는 세입자 사는지 금방 알아요. 조합원한테 파악하면. 그럼요. 업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돈 주고 할 일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주 관리는 뭐 필요에 따라 이주 관리 할 수 있을 겁니다만 다 이주 관리를 한다는 의미는 명도 소송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명도 소송을 줄여보려고. 근데 일괄 명도를 하면 이주 관리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명도 할 게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주 관리는 이주 관리들하고 일괄 명도 소송한다. 무조건 업무상 배임입니다. 끝나고 나면 무조건 제가 이건 소송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물론 여러분이 조합을 뒤집어야만이 소송하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이번에 이제 입주 후에 뒤집힌 부평의 조합이 있는데 조만간 소송이 들어갈 겁니다만 무슨 얘기냐면 2주 관리 기간 내에 일괄 명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2주 관리 업체를 뽑지 말든가 그렇게 하려면 2주 관리 업체를 뽑았더라면 2주 관리 기간이 끝나고 2주 자진 2주로 신고한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남은 세대를 명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전체를 일괄 명도해요? 더구나 재건축적 같은 경우는 사전에 빈집이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짓을 하냐면 이 조합장이라는 놈들이 일괄 명도로 하다 보면 자기가 자기한테 명도 소송을 해요. 네. 그럼 미친놈들은 부지기수인데 이번에 거기 같은 경우 아마 소송을 제기하면 조만간 우리나라 아주 획기적인 판례가 하나 나올 겁니다. 변호사가 보고 기겁을 합니다.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 일 안 해본 변호사들 같은 경우 이거 보면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소송이라는 것은 거부하거나 의무 이행을 안 하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2주 관리 기간이 딱 되면 이미 2주 신청을 다 해갖고 누구는 갈 거라는 게 다 나와 있어요 뻔히. 그러다 보니까 일괄명도 하는 애들이 어떻게 헤쳐먹냐 용역비를 뽑아먹느냐 일괄명도 소송을 제기하자마자 상대에게 송달이 가면 기분 나쁘잖아요. 나 이사 간다고 이미 2주비 신청했는데 그러니까 곧바로 취하를 해요.
결국에는 소송비를 뽑아먹기 위해서 나눠먹기 위해서 집어넣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명백하게 배임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합장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저기들은 뭐 대다수 조합이 있다 이러 하긴 하지만 대의원님이시니까 대의원들한테 설득하고 고쳐서 그러나 조합원들한테도 알리실 필요가 있잖아요. 이런 일은 막아야죠. 전체가. 그래서 이번에 부평의 그 조합은 아무튼 그 조합을 필두로 아마 제일 먼저 그 조합의 판결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한 사구역이라는 데 임원만 선임되면 지금 이제 거기도 소송을 준비 중에 있고요. 일괄명도 소송 같은 경우는 뭐 법리상 너무 명백해서 불법 손해배상, 연대배상하고 그 민사 판결을 근거로 하도 우리 경찰이 수사를 잘 못해서 그 민사 판결을 근거로 형사 소송은 나중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네. 주장하는 게 조합장이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범죄방도 CCTV만 달면 되지 저기 할 것이 별로 없어. 순찰하네 어찌나 하는 것들은 전부 그 못된 놈들입니다. 네, 그것도 제가 주장했는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조합에다가 이렇게 대자보 형식으로 다 써서 이런 바깥에다가 나중에 잘못한 길을 가면 잘못된 길을 우선 가도록 놔두시고요. 나중에라도 조합원들이 어느 시기엔가는 단죄를 하면 될 겁니다. 예. 네. 그다음에 그걸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그 복지아파트 조합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상도 올라와 있고 그 조합장한테 물어봐도 뭐 이미 거기 다 끝난 거 이런 거 하나도 없이도 다 잘했고 일괄명도 단 한 세대도 안 했어요. 네. 2주 관리해서 100%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합장님한테 우리 조합장님한테 소개를 해드렸는데 활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더 나쁜 사람이죠. 네. 그다음에 5번째로 그 임원 연임에 대한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보궐선거로 조합장님이 되셨고 이사들도 이제 만기가 4월 25일 날 끝나요. 임원 연기가 그 기간이. 보궐이라는 게 어떻게? 그러니까 조합장들이 몇 번 바뀌고 저희 창립총회가 21년 4월 25일 날 해서 조합장을 뽑았었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없는 상황 생기고 해서 이분이 된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다시 뽑았어요. 다시 뽑았기 때문에. 총회에서? 예. 총회에서 뽑았죠. 임시총회에서 그러니까 뽑았어요. 그런 예. 보궐이라고 안 하고요. 그냥 온전한 임기를 수행합니다. 근데 왜 연임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번 총회에서 뽑는다고 그러는지 좀- 임기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지가 보궐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예, 보궐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었고 아니 보궐이 아니에요. 그래요. 자, 제가 뭐 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박근혜 대통령이 중간에 탄핵됐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뽑혔죠. 네네. 그러면 보궐이에요, 온전한 임기했어요. 온전하네요. 왜요? 국민투표에서 뽑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임시로 그 자리에 직무를 대행했던 우리 황교안 총리 있었죠. 네. 거기는 보궐이 맞아요. 거기는 직무대행을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까지 이렇게 못해요. 그러나 국민투표에서 다시 처음부터 선정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전체 온전한 임기를 수행한다라는 것이 그 당시 헌법학자들이 약간 이론도 있었지만 다 통일돼 있고요. 실제로 조합원 총회도 대의원에서 한 것은 보궐이 맞는데 조합원 전체 총회에서 뽑았으면 온전한 임기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선 법원의 판결들도 나와 있습니다. 모르시고 지금 모르고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임이 이제 보궐이라고 하면 본인이 뭐 보궐이라고 하면 뭐 만약에 본인이, 보궐이라고 하면 그 나머지 이제 투표 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선거를 공지를 해서 나머지 조합장으로 나올 사람들한테 공지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절차상이 저는. 전 조합원을 상대로 후보자 모집을 해야죠. 먼저 근데 이제 연임권을 자기가 뭐 대의원에서 올렸는데 대법원 판결 중 2010년대 아주 더러운 판결이 있어요. 네, 그거를 연임이 부결돼야만이 뭐 그때 다시 할 수 있다. 네. 뭐 입법권 침해한 게 아니다 하는 뭐 정신 나간 판결이 하나 있어서 그거를 지금 그러니까 그걸 쓰고 준용하는 것 있는데요. 같더라고요. 예. 여러분이 부결시키면 되죠 뭐. 여러분이 정신 차릴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다음에 하나 또 그 OS 요원에 대한 것들 중에 저희가 OS 요원을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23년도 그 총회를 할 때 차입금에 대한 게 누락이 돼 있었어요. 금액에 대한 것들이 돈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들을 차입금액을 안 썼기 때문에 이분이 이걸 지금 24년도 총회를 하는데 OS 요원을 업체를 선정해도 되나요? 차입금 자체가 아예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차입금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2024년도 정기총회를 2024년도에 하시죠. 3월 달에 지금 3월 1일 날. 3월 1일 날 네네. 했죠. 그때 OS 썼죠. 쓸 거죠. 네. 도시정보 위반입니다. 네. 왜냐하면 네. 3월 1일 날 정기총회를 하면 3월 1일이 돼야 2024년도 예산이 생기잖아요. 네.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OS 요원은 미리 쓸 거 아니에요. 네.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이 부담이 될 계약을
사전에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OS를 쓰면 이 자체가 위반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그냥 일반 예산안은 세워놨었지만 차입금 자체가 그 차입하고 이게 자금하고 예산이 달라요. 예. 이게 자금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은 비로소 그 총회에서 성립이 되는데 미리 쓴 거잖아요. 네네. 도시정부 위반 맞습니다. 그러면 OS 자체를 쓰는 것도 도시정부 위반이에요. 나중에 고소하시면 돼요. 네, 저희가 그거 하나 좀 궁금해서요. 네, 고소하시면 됩니다. 부분이고요. 제가 매번 강조하겠습니다. 그 총회에서 비로소 예산이 성립되는데 OS는 미리 돈다고. 그게 도시정부 위반의 전형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대의원인데 제가 이제 대의원 회의 가기 전에 대의원 단톡방에다 뭐 정보를 우리 안건에 대한 정보를 대의원들을 통해서 좀 드리고 그다음 대의원회를 가서 조합장님이 원하는 답이 아닌 제가 아는 바를 좀 나열하고 이랬더니 저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셨어요. 제가 아직 받지는 않았어요. 본인이 보냈다라고 제 우체국에서 연락이 왔고 그게 내용이 업무 방해죄래요. 업무 방해는 구성 요건이 네. 세 가지입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네. 또는 위계, 속임수 네. 또는 위력, 어떤 실력 행사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 그 허위 사실을 유포하셨나요? 그러니까 지작물 이런 것들을 허위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양산의 사례를 저한테 얘기하세요. 네. 어쨌든 그 건 하나. 그러니까 어쨌든 잘못된 길을 가면 그때 가서 네. 뭐 본인이 죄를 짓지 않게끔 미리 얘기하는데도 굳이 죄를 지었다 한다면 네. 나중에 그런 내용들이 지금 대의원님이 주장하시는 내용들이 나중에 유죄가 됐을 때 양형의 자료로 이게 반성의 여지가 미리 누군가가 계속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한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양형에 참작할 바가 있겠죠. 그다음에 제가 했던 대의원에 가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이 네이버 카페에다 전체 조합원들이 볼 수 있는 네이버 카페하고 그다음에 단체 톡방에다가 저를 이름을 그냥 실명을 써서 비방하는 쪽으로 막 글을 쓰셨어요. 이거는 명예훼손에 뭐가 들어가죠. 이게 명예훼손이 되려면 아까 허위 사실을 네. 유포하거나 뭐 이랬을 때 명예훼손이 네, 되는데 네. 허위 사실인지 아니 뭐 사실을 얘기했거나 한 것은 아니죠. 제가 저에 대해서 네. 비방 제가 뭐 비대위로서 김상윤 대표님 이름도 여기 나열을 했어요. 법무사 그래요. 비대위에서 그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부추기는 걸 듣고 이렇게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제가 것들을- 부친이 오늘 저 처음 뵀는데 네, 처음 뵀는데 언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허위 사실인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이거를 개인 대의원들한테 톡으로 다 보내셨었고, 근데 저 정도 지금 여기 네. 보는 거 가지고는 네, 명예훼손은 좀 생각보다는 잘 구성 요건이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나의 견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은 네, 허위 사실이라는 것은 네. 역사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어제 저녁에 뭐 어떤 놈이 전봇대 밑에서 술 취하고 오줌을 싸더라 이런 검증이 가능한 한 네.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나는 저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내 생각이잖아요. 내 견해예요. 이거는 사실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내 견해를 처벌할 수는 없어요. 사실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견해는 처벌 대상이 아니고 허위 사실이라고 할 때는 아까 얘기대로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내가 오줌을 방뇨를 노상방뇨를 안 했는데 했다 그런다 그 시간에 그러면 그 시간은 검증이 가능. 내가 그 시간에 거기에 없었고 나중에 추적해 보니까 그 시간에 어디에서 뭐 잠을 자고 있었다 이러면 분명히 허위 사실이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분은 정말 나쁘죠. 명예훼손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저놈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명예훼손 안 돼요. 왜? 그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 그 사람 좋은 사람인데 해도 아니야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런 것은 명예훼손 안 됩니다. 가치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실명을 이렇게 올려서 하지 않은 행동. 그러니까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얘기는 명예훼손이 될 수 네, 있죠. 그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회적인 신용인지가 떨어졌다 실추됐다 그러면 그건 명예훼손 되고요. 네. 정확하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하지 않았는데 네. 누구를 했다고 한다. 제가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 그것이 이제 사회적인 신용이 해쳐지느냐 이건 문제지만 예를 들어 김상윤을 만났다. 네. 그 자체로 해서 무슨 명예가 훼손될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뭐 네. 저기도 아니고 그런데 네. 안 만난 걸 만났다 했다 단순히 뭐 그런 것만 가지고는 설사 사실은 허위 사실이 되더라도 명예까지 그게 훼손될 일이냐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뭐 김상윤이 어떤 사람이길래 명예까지 뭐 훼손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조합장으로 나올 마음이 1도 없었는데 제가 조합장으로 나올 거라는 헛소문을 퍼뜨리셨고 그다음에 저희 아이가
그 조합 사무실에서 근데 그거는 가치 표현인가 뭐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라서 아까 그것도 말대로 예, 앞으로 안 나간다고 보장하고 나가실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렇다 치는데 우리 아이를 그러면 그게 허위사실이 안 되죠.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왔더라 이러면 안 나갔기 때문에 하지만 나올 거다 이것은 짐작이고 뭐 이런 거라서 허위사실이라고 하기에는 예, 그러면 그건 검증되지 않았잖아요. 우리 아이- 그냥 내가 나갈 수 있는데 막말로.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 정비업체 직원이다라는 헛소문을 퍼뜨려서 제가 이제 어떤 정비업체를 들어오려고 한다. 저는 그거는 뭐 예, 그런 거는 허위사실이겠죠.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객관적으로 그걸 네. 증명하면 어디에도 정비업체를 근무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건 네. 증명이 가능한 사실이니까. 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것들은 입증하면 과거에 있었던 일 입증하지만 미래에 있는 일 입증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저 사람이 앞으로 이럴 거 할 거다 조합장 나올 거다 아니 어떻게 입증을 해요? 나올 자는 아직 미래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네. 그러나 과거 일은 다 검증이 가능하잖아요. 역사적 사실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제가 그 지작물 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서울 고등법원 판례를 계속 그거 잘못된 판례입니다. 이거 이거는 2018년도 거잖아요. 그걸 떠나서 네. 그 판결하는데 대표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주장 사실 자체가 네. 지금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네, 저도 그렇게. 요거는 그 얘기입니다. 철거공사에 기존 건축물이 포함돼야 되냐, 뭐 밑에 요거는 네. 포함 안 된다. 이거는 뭐냐면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를 실제로는 저기가 해요. 철거 회사가 해요. 네. 그런데 여기서 거기에 포함되느냐 안 포함되느냐 얘기는 그게 쟁점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모든 조합원들한테 다 주고 계속 이거 봐라 아니에요. 상관없다 이러고 나오시니까. 아니요, 저는 뭐 나중에 저게 하면 뭐 어차피 밝혀질 일이라서요. 네. 이 판결 제가 알아요. 논점이 틀려버리는 것들이에요. 네. 예, 이 뜻이 아니거든요. 요거는 다른 각도에서 본 거고요. 어찌됐든 이것도 뭐 하나가 본인들이 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보낸 공문까지 저희 조합에 뭘? 그때 성면조사가 있으니까 이것도 제가 나중에 업체가 갖고- 장난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성년조사라는 말은 네. 사전조사를 의미한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네. 성년 출발되는데 뭐 조사할 게 뭐 있어요? 네. 조사를 왜 해요? 조사된 걸 가지고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조사가 해봐서 함량이 저기 많이 안 들어있으면 네. 성면을 따로 배출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사전에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사전에 조사해야만이 성면을 분리 철거를 할 수 있거든. 철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건축물 철거 전에 하는 걸 사전 조사를 한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년 조사는 다 100% 사전 조사예요. 그냥 그쵸. 사전 조사는 저도 말이 그렇게- 숨겨져 있는 거야. 네. 말장난하자는 거죠.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업체들 지금 입찰 들어온 것들을 보면 항목이 없는 것들이 너무 많고 전체 금액만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계속 조합장한테 그다음에 제가 그것보다도 네. 제가 여러분한테 답답한 게 아까 내가 잠깐 대의원의 회의 자료를 보니 네. 국토부가 실수하고 정말 멍청한 새끼들이 이 사업 다 망쳐놓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가 잠깐 쓸까요? 원래 우리가 입찰을 일반 경쟁 입찰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국토부에서 만든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을 보면 세 가지 방식 중에 어느 하나로 하면 된다고 돼 있어요. 자, 최저가 방식, 그죠? 네. 두 번째가 적격 심사 방식, 네. 세 번째가 제안서 평가 방식이라고 돼 있죠. 네. 자, 근데 이 99.99%가 이 짓거리라고. 네, 맞아요. 근데 왜 그냥 한심한 게 뭐냐면요. 이거 진짜 큰 문제입니다. 적격 심사에서 예를 들어 몇 세대 이상은 수미양가 막 이렇게 주잖아요. 네. 이걸 하는 순간 최저가 입찰 일반 경쟁이라는 것은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그건 제한 경쟁이에요. 네. 어떤 제한을 걸어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적격 심사라는 게 어디서 이 말이 나왔냐면 이 원래 모든 그 법률이나 규정을 만들 때는 제1조가 목적, 2조가 용어의 정의에서 적격 심사는 뭐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썼어요. 왜냐? 적격 심사라는 말 자체나 최저가 입찰 방식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냐? 국가를 당사자로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용어니까 거기서 그냥 빌려온 용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뢰인 여기서 따로 우리가 그 용어의 정의를 하지 않더라도 그쪽에 가면 용어의 정의가 있으니 그래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국가계약법에서는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해요. 네. 1차로. 네. 그래놓고 2차 심사하는 방식이 적격 심사예요. 그래서 2차 심사에서 1차에서 업체를 선정했는데 여러 개를 놓고 적격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지 멋대로 수미양가를 매기듯이 5, 4, 3, 2, 1로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 점수표를 그럼 지들이 만들었냐? 업체에서 만들어준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네. 대부분은
자기들이 그걸 알 수가 없거든. 그 업체 내재물을 어떻게 알아요? 조합장 주재, 조합 임원 주재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가 주는 걸 쓰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이미 돌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경쟁 입찰인데도 불구하고 업체가 두세 개밖에 안 돌아요. 실제로 조달청의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면 수십 개가 돌아요. 그 중에 한 놈이 되면 최종적으로 된 놈을 놓고 2차로 혹시 부실하지 않는지, 지금 현재 뭐 재무 상태가 문제는 없는지를 심사해서 얘가 제일 낮은 금액을 쓰고 적정한 금액을 썼는데 안 되겠다라고 하면 얘 버리고 그다음 차순위자를 다시 갖다 놓고 이 업체를 심사하는 게 적식 심사예요. 그러지 1, 2, 3을 놓고 야 이 중에 얘는 80점, 얘는 79점, 얘는 78점 해갖고 얘를 선정 이게 적식 심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따위로 한단 말이에요. 국토부가 이 잘못해놔서 그래요. 셋 중에 하나로 해라. 근데 여러분이 제일 좋은 방식은 뭐겠어요? 제한서 평가 방식이에요. 자, 너희 업체가 금액은 얼마를 할 것이며 우리 이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고 너는 어떤 가치를 너희 회사는 갖고 있고 일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라는 것을 제안서를 내라 그러면 가장 업체를 평가하기가 좋아요. 실제로 각자 발표하게 만들면 돼. 와서 저는 이렇게 하고 정비사업조합의 문제는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런 걸 여러분 조합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런 건 저는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제안서를 갖고 나면 이런 업체를 선정해야죠. 근데 요거는 한 놈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저한테 지도를 받거나 저한테 자문을 받는 조합들은 제가 100%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하는. 왜요? 본인들 스스로가 느껴요. 자, 몇 분들이 이 제안서를 갖고 라 했더니 야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요. 실제 제가 조금의 조합도 그렇고 본사에 말씀드렸더니 정말로 눈에 보입디다. 어떤 업체가 좋은 업체인지가 보입디다라고 얘기해요. 가격이 싸다고 반드시 나쁜 업체도 아니고 가격이 높다고 좋은 업체도 아닙디다 라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 알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적격 심사 방식으로 하고 있는 이 못된 짓거리를 물론 국토부의 이 실패자 때문에 전 조합을 다 망쳐놨습니다. 용어도 모르는 애들이 적격 심사 중에 3개 중에 하나로 가니까 100%다 이 짓거리 하고 있어요. 그냥 정말 한심한 짓입니다. 여러분 잡도 뭐 얘기가 아니다. 찍어놓고 그냥 그 업체가 들어오게 만드는 거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뭐 그만하시죠. 네, 일단 네. 제가 궁금한 사항들은 다 여쭤봤고요. 앞으로 또 저희가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좀 궁금한 사항 생길 때 다시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